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에 나섭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책임당원 중 68.19%가 당명 개정을 찬성했습니다. 새로운 당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후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당대표 당 쇄신의 방안으로 당명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보수정당은 대선과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승부수로 당명을 바꿔 달았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 중 일부인데요.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근본적인 변화 없는 간판 교체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관련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네. 당명 변경 절차는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77만 명 중에서 19만 3,500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네. 이들 중 한 25.24% 전체에서는 이렇게 응답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찬성을 밝힌 분들은 68.19%로 꽤 높은 찬성의 의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당명 이제 공고를 받아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이후에 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민주당도 당명 변경 절차가 많았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국민의힘 전신 과정을 한번 쭉 봐보죠. 정당 변천사 한번. 네, 일단 홈페이지에 나온 기준으로 하면요. 1997년 한나라당 이후 5번째 당명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정당의 당명 변천사로 본다면 196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공화당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치면 9번째 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을 거쳐서 쭉 이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자유당이 보수 정당의 뿌리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자유당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진 정당입니다. 이후에 신한국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정당인데요. 이후에 이제 15년 동안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로 이후에 교체가 된 정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네네네. 이끌었던 당입니다. 네,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만들었던 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었죠.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자, 대변인님. 네. 당명 변경 개정에 나서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속으로 하기 위해서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당명을 바꿀 때는요.
위기감 때문에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특히 좀 정리를 하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위기감 때문에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꾼 경우가 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과 개파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꿨다는 평가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세운 카드는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이기는 변화, 새로운 시작. 이기는 변화는 이제 내용을 말한 거고요. 새로운 시작은 아마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인물을 또 바꾸고 또 개혁 공천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차게 바꾸는 거.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도 좀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홍보에 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내용은 과거에 와 다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좀 더 홍보 효과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변환을 했다. 그래서 당명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쇄신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조차 조영 의원조차 국회 부의장이시죠. 근본적인 변화 없는 그냥 간판 바꾸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있어 왔던 비상계엄 내란과의 절연 또는 윤석열 씨와의 절연 등등 이러한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작이어야지 그런 근본적인 변화 없는 당명만 바꾼다고 과연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고 고소력이 있게 다가설 수 있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다르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에서는 일극제재였던 그런 정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발언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호영 이제 의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이제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호영 의원이 6선이거든요. 그렇죠. 6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부의장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국적 인지도 따지면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아마 좀 고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조영 의원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할. 들으면 불쾌하시겠죠. 네. 근데 정치인은 비판을 듣지 않고 정치하겠다 뭐 이런 분이 정치할 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비판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절연 말씀하셨는데 지금 1심 선고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너무 늦지 않을까요? 선거는 다가오는데. 아니죠. 1월 말이나 뭐 2월 초가 되기 2월 때문에 초중순은 지금 예상이 그러니까 되죠. 늦지는 않죠. 그리고 한동훈 죄송합니다. 장동혁 장동혁 대표도 오늘인가요? 어젠가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윤석열 전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그걸 좀 수용하고 더 큰 차원의 정치를 하겠다, 미래를 보고 가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명 개정은 여러 세신안 또는 여러 시도하고자 하는 변화 중에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라 치는 거고 결국은 6.3 지방선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체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지겠죠.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지금 예상되는 당 지지율이나 이렇게 보면 좀 참혹한 패배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선거를 위해서는 어쨌든 통합과 포용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민주당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물론 과거 사례이긴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포용의 정책이고 이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 지도부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비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했던 인사가 조직적으로 있었다고 칩시다. 민주당에서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그럴 수 없죠.
민주당 내에서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게 위배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당 지도부를 흔들면서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상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일극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도 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장동희 대표가 얘기했었던 핵심 워딩이 이거였습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 근데 그거는요, 국민의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조직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정당에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원론적인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특정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좀 오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부의 한 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 말은 기존의 장동윤 대표가 얼마 전에 연초했던 걸림돌 제거 뭐 이런 말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당내 이견들이 여러 분출되고 수렴하고 민주적 정당 절차를 거친다. 이것과는 또 배치되는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데 여론 조작이라는 형사범죄 행위를 저지른 걸로 지금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한 집에서 나온 IP가 지금 온 가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IP를 쓴 사람들의 뒤에 보는 네 자리가 다 똑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쓴 내용을 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단어가 많죠. 네. 단도대라든가 뭐 개돼지라든가 뭐 그보다 더 심하면 많은데 제가 뭐 그걸 옮기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분은 정말 악마화시키고 그리고 한동훈 당시 당 대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뭐 신에 가깝게 추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었었고요. 그게 실제로 언론에 인용돼서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당원 게시판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그 여론이 아주 이제 지지율 높은 것처럼 네네.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왜곡이 돼버린 거죠. 이게 똑같은 게 형사처벌 받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걸 네네. 왜 했느냐? 자연적인 자생적인 여론 형성을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공론장을 왜곡시켰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해한 거다 해가지고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똑같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말고 다른 문제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장동혁 체제에 그동안 비판해온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자산들이 있는데 이 자산들을 활용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과연 임할 수가 있느냐. 물론 현직 시장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세훈, 부산에는 박형준이죠. 박형준 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과 계속해서 거리감을 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너무 스스로 좁히는 것 아니냐. 조경태 의원에 대한 자산이라는 것이 약간 제가 제 느낌에는 부산시장 출마할 수 있는 분 아니냐라 그런 의미 같이 느껴집니다. 네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자산이라면 뭐 부산시장 선거 출마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조경태 의원이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네. 부산의 여론을 보면은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죠. 민주당에서는 조경태 같은 분이 나오면 좋겠죠. 왜? 민주당이 이제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고 옛날 또 열린우리당 출신이죠. 네.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국민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현재 조경태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민주당 출신 참모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입니다. 그 대선 때 부산에 있는 민주당 선거에 총괄했던 넘버 2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지금 데리고 있는 참모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든가 가치를 보면은 과연 국민의힘의 성향이 맞는가? 그리고 과거 행보를 보면 민주당이 왔다 넘어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타이틀 달고 부산시장 도전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을 보기에 국민의힘 후보인지 민주당 후보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그걸 원하겠죠. 그래야지 민주당의 표가 많이 쏠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를 우리가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가장 힘들어할 후보가 조경태 후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게 역공자인 거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엄살을 부리면은 저쪽에서 이제 이제 배제시키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출마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경태 후보를 원하는 필승 카드로 생각한 거죠. 자, 비상계엄, 내란, 내란으로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어쨌든 엄호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했던 고성국 씨가 최근에 입당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입당한 거에 자유죠. 뭐 음모를 이제 한다든가 친북 인사라든가 친중 인사들 민주당 입당 안 합니까? 다 입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당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주 엄격하게 양당 다 아마 볼 겁니다. 뭐 성범죄라든가 뭐 정가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아마 이제 그걸 볼 건데 고성국 씨가 뭐 지금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다 이제 이런 거 면에서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 당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막을 명분이 없는 거죠. 본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데 들어오면 민주당 결격 사유가 없는데 들어오는 거 막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국민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왜 안 막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고성국 씨, 장해찬 씨 이런 사람들이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비주류 또는 친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장동혁 체제를 비판한 몇몇 세력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고성국 씨 입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입당 원서를 직접 받아왔다. 이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된 건데 이러면은 모셔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전 뭐 후보기도 했었죠. 그 분이 오면서는 이제 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사람들만 배치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님. 결국 정당은 선거로서 말해야 되죠. 국민에 대한 심판 또는 지지가 나타나는 것이 선거고 정당의 현 주소는 어쨌든 정당 지지율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연초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강신 의원, 그다음에 지금 뭐 이혜원 의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갤럽이라든가 그런 이제 업체를 중심으로 보면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갑자기 조원 CNI라든가 이제 이런 네네. 곳에 보면은 또 격차가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역전되는 정도는 아닌데 격차가 이제 갤럽만큼 또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마다 왜 지지율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그러니까 좁게 나는 것도 있고 이제 넓게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관되게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전부 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라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데 조사 업체마다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좀 고민하고 있다. 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내세우고 있죠. 이 방송 나가면 민주당 패널은 항상 자기들이 보기에 유리한 거, 격차 많이 벌어진 것만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진보 매체, 좌파 매체에서는 또 그것만 가지고 뉴스 아이템을 다루기로 해요. 근데 격차가 좁은 거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를 안 해요. 다루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좀 다양한 이제 사회 지표가 나오는데 그 지표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얘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가입이 몇 명이 됐습니까?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뭐 여론조사 한 거 77만 명 나왔다 해가지고 어느 민주당 패널이 저한테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민주당 패널이 공부를 좀 안 하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77만 명인 거고요. 일반 당원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죠. 근데 왜 100만 명이었는데 77만 명이 이번에 거짓말이 드러났다라면서 생방송 도저히 그 얘기해가지고 너무 황당하던데 어쨌든 100만 당원이 넘은 게 지금 우파 정당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국민들 또는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 때는요 일관되게 당 지지율이 낮았었어요. 사실상. 뭐 선거의 증거도 있었지만 당 지지율도 좀 낮았었는데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는 아까 당원 가입도 많이 늘었지만은 지지율이 여론조사 업체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지난번 지도부 체제보다 지금 현 지도부 체제가 더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릴 질문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오시죠. 저하고 토론하셔도 괜찮고. 자,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진아 뉴스토마토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